한국 대비 살인율이 48배 높은 위험한 나라 과테말라에 한 해 100만 명의 사람들이 일부러 여행을 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? 그 이유는 바로 과테말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이자 저주받은 도시인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 도시는 활화산 3개에 둘러싸여 있어 화산 관광과 고품질 커피로 유명하지만 그 화산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수세기에 걸친 피해로 인해 수도까지 옮기게 된 안티구아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관광지로서의 안티구아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은 절대 가지 않는 화산 폭발로 폐허가 되어버린 마을을 방문하여 과연 현재는 어떤 모습인지, 그곳에 사람이 여전히 살고 있는지 등 같은 화산이 만든 전혀 다른 두 현실을 확인해봅니다. 저는 이제 안티구아로 넘어왔습니다. 이 안티구아는 과테말라에서도 안전하고 관광객이 많은 도시로 유명해요. 이 주변에 뭐 푸에고 화산이라던가 파카야 화산,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화산을 볼 수 있는 그런 곳과 아틀란틱 호수같이 유명한 호수들이 관광지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로 이쪽으로 많이 옵니다. 과테말라 시티는 오히려 관광지로서 좀 위험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냥 바로 안티구아로 넘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. 이 과테말라 시티에서는 밤 6시 반, 7시만 돼도 조금 치안상의 문제가 있을까봐 숙소로 들어가는데, 여기 지금 8시거든요? 8시에 지금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좀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이게 원래 지금 벌써 원래 같았으면, 과테말라 시티 같았으면 이 숙소에 들어가서 바로 이제 쉬고 있을 텐데, 지금은 이제 밤에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조금 생소한 일이 돼버렸어요. 이렇게 지금 뒤에 보면 식당도 전부 다 문이 열려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뭔가 철조망 없이 이 운영이 된다라는 사실이 좀 되게 과테말라 시티랑 비교했을 때 좀 대조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이 안티구아에 좀 늦게 도착해가지고 도로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. 근데 이 분위기는 되게 뭔가 고풍스러운 느낌이 난다. 확실히 스페인 식민시대 때 전에 이제 과테말라 시티가 수도가 되기 전에 여기가 수도였기 때문에 확실히 뭔가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이 많이 남아있어요. 그리고 이 안티구아가 이 바닥이 자갈길로 돼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이 오토바이들이나 차들도 전부 다 속도를 빨리 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게 강도를 하려고 해도 뭔가 이게 빠르게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이제 뭐 그럴 수 없으니까 좀 그것도 좀 방지 효과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.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안티구아의 중앙광장입니다. 여기 로컬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전부 다 여기에 가장 처음 오고, 그 다음에 이 안티구아에 대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. 이곳은 16세기의 스페인 식민도시답게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이고, 이 도시 하나하나가 스페인의 이 식민도시 건설하는 그 계획서에 맞춰가지고 정교하게 구성된 그런 도시입니다. 이제 이곳을 중심으로 이 사방으로 동서남북에 뭐 시청이라던가 아니면은 대성당, 권력의 중심이 되는 모든 행정기구들이 다 배치가 돼 있어요. 이 안티구아가 1979년도에 벌써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. 이 도시가 단순히 이뻐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스페인 식민시대 때 이 계획했던 이 도시가 그대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어요. 특히 이제 모든 게 그대로 남아있는 돌길이라던가 1773년도에 이 안티구아를 덮쳤던 이 산타마르타 대지진이라던가 이런 흔적들이 모두 다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마치 노천 박물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런지 유네스코에서도 이 도시 자체, 모든 도시 자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. 특히 이 날씨도 한몫을 하게 되는데, 낮에는 되게 시원하고 밤에는 조금 쌀쌀해가지고 외투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정말 날씨가 너무나 쾌적하다고 느낄 정도로 정말 좋은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안티구아에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이 사방을 둘러보면 산이 있긴 하지만 이 산들이 전부 다 활동을 하고 있는 화산이라는 점이에요. 안티구아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거는 우선 화산 투어를 들 수가 있는데, 반나절 코스도 있고 1박 2일 코스도 있고, 직접 가가지고 이런 화산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기는 합니다. 제 뒤로 보이는 게 산호세 대성당이라고 중앙공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.
이 성당은 1680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이 대지진으로 몇 번 무너지고 복원하고 무너지고 복원하고를 이제 반복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 앞모습만 재건을 했고 이 뒤쪽은 다 폐허인 채로 남아 있어요. 저는 지금 여기 안티구아 대성당 안쪽에 폐허로 들어왔습니다. 이 앞부분은 그 산타마르타 대지진으로 다 무너졌지만 그래도 다 복원을 해놨거든요. 근데 여기 이 뒤쪽은 그대로 폐허인 채로 남겨져 있어요. 스페인 식민 시대 때 이쪽을 다 복원할 생각을 하지 않고 수도 자체를 과테말라 시티로 옮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. 이 성당 자체는 스페인이 이탈리아 건축가였던 그 조셉 데 포레스에게 이 1669년도에 설계를 하도록 시켰어요. 그래서 무려 11년이라는 건축 기간을 거쳐가지고 완공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중남미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불렸습니다. 곳곳에 막 무너진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제 뒤로 보이는 이 기둥들을 보면 기둥들이 엄청 두껍거든요. 이 두꺼운 기둥들조차도 이 1773년도에 일어났던 산타마르타 대지진으로 다 무너진 거예요. 그리고 일부 역사가들에 따르면 마야 문명을 정복했었던 페드로 드 알바로드가 이 밑에 묻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역사가들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의미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. 이 뒤에 보이는 게 그 당시에 무너졌었던 기둥이에요. 진짜 기둥이 엄청나게 두꺼운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진짜 크고 육중한데 이대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. 와. 지진, 화산 이런 게 진짜 엄청나게 무섭다라는 거를 새삼 느끼게 돼요. 이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네. 뭐야? 이 안에가 되게 좁은 줄 알았는데 규모가 되게 넓어요. 이 안에는 되게 습하다.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 별도로 있네요. 이게. 이 뒤에 보이는 이곳이 사람들이 죽고 나면 썼던 화장터라고 해요. 이 안에서 뭐 병으로 죽거나 뭐 어떤 자연재해로 죽거나 이랬을 때 이 안쪽에다가 사람을 넣고 소각했던 그런 장소라고 하네요. 신기하네요. 이런 지하 장소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3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려고요. 이렇게 곳곳에 내려가는 데가 숨겨져 있어요. 이 성당 규모가 되게 큰데 그 중에서 이제 공개되어 있는 곳은 일부에 불과하더라고요. 이렇게 저 좁은 통로로 해가지고 들어왔거든요. 여기도 어떤 장소였는데 다 무너져가지고 이런 잔해들만 남아 있습니다. 와. 진짜 이 규모가 엄청났는데도 이게 다 무너졌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. 지하에 곳곳에 이렇게 어떤 들어가는 장소가 있어요. 우와. 이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던 공간인가 봐요. 이게 넓은 공간이 아니어가지고 그런지 되게 많이 울리네요, 소리가. 이 예배를 드리던 곳이 이렇게 지하에 있는 게 신기하다. 이 마을에서 보면 저렇게 바로 앞에 아구아 화산이거든요, 저게. 저 화산이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이 길이랑 이렇게 막 화산이랑 같이 사진을 찍으니까 되게 예쁘게 나오네요. 제 뒤로 보이는 곳은 탄게라 우니온이라는 곳이에요. 안티구아가 수도였던 시절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빨래를 하던 곳이라고 해요. 안티구아에서 이제 상수도 시설 자체가 좀 귀했기 때문에 이 물을 다 같이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빨래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이 시설을 보면 이제 한 사람씩 시설을 쓸 수 있는 이런 구역이 있고 여기서 여인들이 다 같이 빨래를 했다고 해요. 지금은 쓰지 않고 있는데 그 당시에 썼던 그 자리 빨래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. 그 수도로 옮기고 나서도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빨래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. 지금도 뭐 간혹 보인다고는 하는데 뭐 실제로 그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현재 뭐 제가 보이는 건 없으니까요. 이 화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 화산이 사실 이 안티구아를 덮쳐가지고 안티구아를 폐허로 만든 곳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자연 현상일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이쪽 사람들이 이 화산재로 인해 가지고 땅이 좀 더 비옥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커피 산업이 되게 발달하게 됐습니다. 과테말라 커피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게 된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. 이 과테말라에는 이 화산으로 인해 가지고 이 커피에 특유의 스모크 향이 있대요. 그래서 커피가 되게 유명한데
이 로컬 사람들한테 제가 몇 명 물어봤는데 안티구아에서 커피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냐라고 했더니 이제 추천을 해주신 게 여기 이 카페 라이즈라는 이 커피숍이에요. 이 카페가 가장 커피 맛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한번 와봤습니다.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요. 와, 이 산미가 되게 강한데? 시큼한 맛이 엄청 강한 커피네요. 와, 향이 진짜 엄청 진하다. 이 아이스 커피 말고도 덜티 차이라고 그래가지고 차이랑 그다음에 커피랑 우유랑 넣은 그런 게 있대요. 그래서 그것도 되게 맛있다고 그랬고, 그다음에 메뉴 중에 저 초콜릿이라고 써 있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초콜릿은 아닌 것 같고, 뭔가 이제 커피에다가 초콜릿 같은 걸 넣지 않았을까 싶겠네요. 이 연한 커피를 찾는 분들에게는 좀 안 맞을 수 있는데, 전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좀 산미 강한 풍을 좀 좋아하는데 이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. 되게 깔끔하고 맛있다. 과테말라 사람들에게 화산은 단순히 질 좋은 커피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.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간 거대한 재앙이었죠. 하지만 이 일은 수백 년 전 역사 속에 나오는 재앙이 아닌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. 화산의 혜택을 누리는 안티구아 도심을 잠시 뒤로 하고 저는 관광 코스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곳으로 향했습니다. 화산 폭발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마을. 그곳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. 제가 와 있는 곳은 화산 피해로 완전히 폐허가 된 공동묘지이자 그들이 살았던 마을에 와 있습니다. 산미구의 로스 로테스라는 이런 마을에 와 있어요. 지금 제 뒤에 저 뒤에 보이는 게 바로 푸에고 화산입니다. 푸에고 화산이 2018년도 6월 3일 날 엄청난 대규모 폭발을 일으켜요. 그 폭발로 인해서 이 뒤에 보이는 지금 이 마을 전체가 다 화산재에 매몰되고 맙니다. 공식 사망자가 190명이고 이 실종된 사람들만 해도 수백 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마을 전체가 불에 타거나 화산재에 전부 다 뒤덮여 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보면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이런 화산재들이 바닥에 전부 다 남아있고, 그리고 이런 집들이 모두 다 파괴된 걸 볼 수가 있어요. 집들이 전부 아예 화산재로 꽉 차 있어요, 집에. 어떻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? 아니, 집 천장까지 전부 다 아예 이게 화산재가 꽉 차 있는데, 여기. 여기도 보면 여기 계단이 있네. 여기가 이제 2층 뭐 이런 발코니 그런 개념이었었나 본데, 여기도 이렇게 밑에 보면 화산 쇠설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냥 아예 한 마을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. 그냥 이런 것들이 돌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화산에서 날아왔던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엄청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. 지금 이 집이 무슨 마치 폭탄을 맞은 것 같아요. 불에 타버리고 폭탄을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집이 돼버렸어요. 지금 이곳에 보면 여전히 이런 풀들 밑에 보면 이렇게 그을른 자국들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도 집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습니다. 이 안티구아라는 도시가 지진, 화산 등 이 자연재해에 엄청나게 노출이 돼 있는 그런 도시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안티구아를 수도로 삼았던 스페인조차도 몇 번의 재건 노력을 하지만 실패하고 결국에는 과테말라 시티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. 지금 이 마을을 덮친 화산이 저 뒤에 지금 나무에 좀 가리긴 했는데 저 위에 있어요. 저 멀리 보이는 게 푸에고 화산인데 과테말라에서 가장 활발한 활화산 중 하나예요.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이제 트레킹을 통해 가지고 관광을 하면서 보듯이 이제 뭐 작은 분화만 가끔씩 일어나지만, 이 어쩔 때는 이렇게 대규모로 완전히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이 마을 전체가 다 이렇게 다 잿더미로 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답니다.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아서 지금 폐허인데, 이게 전부 다 이거 보면 화산 폭발로 나온 잔해들이에요. 아직도 불탄 흔적들이 그대로 있습니다. 화산이 진짜 엄청나게 멀리 있거든요. 지금 저기 저 뒤에 보면 엄청 멀리 있어요, 저게. 근데도 거기서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여기까지 화산재가 다 날라온 다음에 화산재 때문에 이렇게 모든 마을이 폐허가 될 정도면은 진짜 이 화산이란 화산 폭발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는 8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아직도 다 이렇게 탄 흔적들이 그대로 있어요. 지금 이제 마을 거의 끝까지 왔는데, 뭐야, 저건 뭐지?
지금 저 앞에 지금 집이 하나 있거든요. 여기 아무도 안 산다고 들었는데 저기 뭐 옷 같은 게 걸려있네? 뭐지? 설마 여기 누가 살고 있는 건 아니겠지? 근데 신기하게 이 길만 좀 깨끗하게 돼 있는 게 이게 뭐지? 뭐 콩 같은 게 말려져 있는데? 아니 지금 여기에 지금 옷도 걸려 있고 뭐지? 이런 담요 같은 것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. 설마 여기 누가 살고 있나? 올라. 설마 여기 아무도 안 산다고 들었거든요? 근데 누가 살았던 흔적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. 올라. 누가 여기서 그래도 살았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어떻게 살아? 지금 뒤쪽으로 보이는 거는 라 메르세드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의 모습이 이제 일반적인 교회 같지 않고 지금 뒤에 보면은 되게 낮은 형태고 되게 옆으로 가로로 되게 긴 형태인데 그 이유가 여기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긴 형태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. 뒤에 교회도 16세기 초에 건립이 되긴 했습니다. 다만 1773년에 산타마르타 대지진을 겪으면서 이것도 같이 붕괴가 됐어요. 이후에 이제 재건 과정에서 내진 설계가 강화된 그 바로크 양식으로 해가지고 최종 완성이 됐습니다. 이 재건된 이 라 메르세드는 당시에 이제 과테말라 식민지 건축의 기술과 이 미학적 성취를 잘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고 합니다. 저는 지금 라 메르세드 교회 위에 올라와 있어요. 여기는 이제 입장료를 이제 35개 차를 내면은 들어와서 이 맨 옥상에서 이 안티구아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을 볼 수가 있네요. 노을이 질 때쯤 올라왔는데 이 하늘 색깔이랑 함께 이제 너무 이쁘네요, 진짜. 뒤에 보면 저기 저 화산과 함께 안티구아 전경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. 여기가 올라오면은 가장 좋은 점은 저 뒤에 있는 카탈리나 아치와 이 또 저 끝에 있는 아구아 화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포토존이 있는 것 같아요. 여기가 이제 입장료를 내야 되긴 하지만 안티구아 전경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뭐 한 낼만한 것 같은데? 제 뒤로는 이제 분수대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분수대는 스페인 식민시대 당시에 여기서 생활을 했던 수도사들이 이쪽에서 물을 쓰고 그다음에 세면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그렇게 했던 용도로 쓰이는 분수입니다.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.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곳을 다 보존을 하고 있고 이 모든 도시 전체가 하나의 다 문화유산이 됐기 때문에 정말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뭐 하나도 손을 대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최소한의 복원과 재건만 해서 이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안티구아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 장소인 산타 카탈리나 아치 앞에 와 있습니다. 여기가 안티구아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사진 장소인 만큼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. 근데 실제로 이 아치가 왜 생겼는지, 이 뭐 때문에 이 아치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. 지금 저쪽 위쪽을 보면 이 아치는 17세기에 수녀들이 이 거리로 내려오지 않고 이 도시를 이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 다리에 수녀가 지나다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거리로 나갈 수 있고 누가 거리로 나갈 수 없는가, 그게 문제입니다. 이 도로로는 마야인들이 걸어다니는,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통로였고 저쪽 위쪽으로는
그 수녀들이나 고위 그런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만 다니는 그런 길을 아예 이 자체를 분리해 놔버렸어요. 위에는 보호받는 공간이고 밑에는 노동하는 공간, 막 이런 식으로 아예 분리를 해놨던 겁니다. 그리고 이 길이 특이하게 여기 이제 다 자갈길로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. 이 자갈길로 깔려 있는 게 이 세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, 이 스페인 식민 시대 때 마야인들을 시켜서 전부 다 손으로 다 깔았다고 해요. 여기 이 아치 바로 옆에 여기 림팟이라는 이 기념품 파는 데가 있거든요. 여기가 이 트레디셔널한 그런 직물들 파는 가게인데 여기가 좀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둘러보려고요. 이렇게 안에가 엄청 크네요. 이 바깥에는 문이 되게 작아가지고 되게 조그말 줄 알았는데 안에가 엄청 크네. 지금 뒤에 판매하고 있는 옷들이 이제 마야 원주민들이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그 여러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도 다 다르고 각자 입는 옷 색깔도 전부 다 다르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이런 식의 색깔로 자기들을 표현을 하는데, 이게 부족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색깔들도 정말 다양해요. 그래서 여기에 지금 써 있는 게 막 어떤 부족 거 이렇게 막 써 있는데, 사실 이거는 진짜 외우려고 해도 못 외울 것 같기는 해요. 어디 지역을 상징하는지 전부 다 적혀 있어요.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정말 이 옷들이 정말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화려하다. 지금 잠깐 쉬려고 스타벅스에 왔는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데 여기? 마야 문명 스페인의 그 바로크 양식이랑 같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매장을 해놓으니까 너무 이쁘네요, 매장이. 제 일반 스타벅스 커피숍 같지 않고 진짜 너무 이쁘게 잘 해놨어요. 그냥 이 건물 안이 그냥 이렇게 딱 그 막혀있는 공간인 줄 알았는데, 지금 앞에 보면 여기 하늘이 오픈돼 있어요. 중앙에 이 정원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, 이렇게 이쪽 방 안도 되게 특이하게 잘 돼 있어요. 이런 뭐 장식 같은 것도 되게 이쁘고, 아 너무 잘 해놨다. 커피숍처럼 안 생기고 무슨 회의장처럼 생겼네.